판결합니다. 원고 승소.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어머니, 이건 제 집이에요. 시어머니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움켜쥐었다. 3년 전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서명했던 증여계약서. 그 종이 한 장이 지금은 며느리의 손에서 빠져나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법정 밖 복도. 수진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3년이에요. 3년이나 제 명의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말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당신한테 내 재산을 줄 이유가 없어. 부양 의무라고요? 제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지. 정희가 쓸쓸히 웃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게 벌써 18개월이야.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파국은 사실 3년 전 내가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 3년 전 봄,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지는 증여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물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고 말고. 너희 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들이 매일 야근하고 너도 애 키우느라 파트타임 일도 못 다니잖아. 강남 아파트. 시세 12억. 정희는 남편 사망 후 혼자 받은 보험금으로 산 이 집을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다. 자신은 작은 투룸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었다. 어머니는 어디 사실 건데요? 아, 나야 뭐. 광진구에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 너희만 편하면 돼.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지. 정희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다. 앞으로 우리 손자 잘 키우고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좋게.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정희에게 전화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너무 좋아해서 걱정돼요. 괜찮다니까. 엄마가 혼자 넓은 집에 뭐하러 살아.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빈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묘한 불안을 느꼈다. 왜 그랬을까? 수진이 계약서를 받아들 때 그 눈빛. 너무 빨랐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서류를 챙기는 손이 더 빨랐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2개월 후.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끄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지난달부터 3회 연속이었다. 주말 약속 취소. 처음엔 이해했다. 아이 감기, 남편 회식, 친정 식사. 모두 타당한 이유였다.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났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 손자 웃음소리. 괜찮아.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해야지.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어해서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6개월 후 겨울. 민수야, 엄마가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보셨어요? 다녀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희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3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없었다. 대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감기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독감이 돌아서 못 뵈러 가요.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 이모티콘 하나 없는.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증여 후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 해서. 어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해서. 어머니 바빠서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며느리와 처음 만난 날. 웃는 얼굴이 그렇게 예뻤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파트를 준 순간 며느리에게 자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1년 후 어머니, 뜻밖의 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왜 그러니? 엄마. 혹시 수진이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돈? 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100만 원만. 정희는 숨이 막혔다. 12억짜리 아파트를 준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빌리러 온 며느리. 아들아, 그 집 월세로 돌리면 되지 않니? 아, 그게 수진이가 자기 명의로 살고 싶다고. 정희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통장을 내밀며 물었다. 민수야, 엄마 언제 본지 기억나니? 한두 달쯤 되었나요? 6개월이야. 민수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죄송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바빠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지. 책을 다시 들었다. 돈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가거라.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해. 부양 의무가 뭔지 찾아보라고. 다음 날부터 정희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15일 전화 3회 미수신. 문자 답장 없음. 7월 22일 생일. 연락 없음. 8월 3일 아파서 병원 간다고 문자. 네, 조심하세요. 끝.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그리고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증여 사유가 뭔가요?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정희는 노트를 내밀었다. 18개월간의 기록. 전화 미수신 127회. 문자 무응답 89건. 방문 거부 23회.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정도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재산 돌려받는 일이지. 엄마, 수진이가 울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너희들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니. 18개월이야. 18개월 동안 너희가 날 몇 번 봤니? 엄마가 바쁘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바빠서 못 본다고 했어? 민수야, 엄마가 아파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명절에도 안 왔어. 그게 부양이니? 엄마, 우리도 사정이. 사정? 12억짜리 아파트 받아놓고 무슨 사정?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 학원비 내라고 날 ATM으로 아는 게 사정이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아들이 전화를 끊었다. 생전 처음이었다. 법정 1차 변론.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피고는 명절마다 시어머님께 3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총 180만 원의 송금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부양 의무는 금전적 지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류, 정기적 방문, 안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고께서 바쁘다고 거절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제시하세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몇 통을 보여줬다. 어머니,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아들아, 엄마 약속 있어.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이럴 수가. 그 문자들은 진짜였다. 하지만 맥락이 달랐다. 첫 문자 앞에는 6개월 만에라는 말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정희가 약속이 있다고 한 건 정말 중요한 병원 검진 날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선 그 뉘앙스가 사라졌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피고의 방문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네 아니면 아니오로 답하세요. 네.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정희의 변호사는 차분했다. 판사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네. 원고의 이웃 3명과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증인 나와주십시오. 첫 번째 증인은 정희의 옆집 이웃이었다. 피고 수진 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18개월 동안요? 네,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데 정희 씨 집 앞을 지나가거든요. 며느리는 본 적이 없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두 번째 증인 아파트 경비원. 택배가 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희 씨가 직접 내려오셔서 받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 대신 받으러 온 적 없어요. 아프실 때도요? 네. 작년 겨울 독감 걸리셔서 휘청거리시는데도 혼자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세 번째 증인 동네 슈퍼 주인. 정희 씨 자주 오셨죠? 네. 근데 항상 1인분만 사가세요.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가족이 함께 온 적은요? 없어요? 18개월? 아니, 증여 후로는 한 번도?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자신의 쓸쓸한 일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기분.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시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셨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뭐?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명절 음식도 맨날 트집 잡으셨어요. 이게 나물이야 풀이야 하시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5년 전 며느리가 서툴 때 몇 번 잔소리한 적이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노력했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받고 나서 거리를 뒀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기 싫어서요.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정희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왜 아파트는 받으셨습니까? 네, 시어머님이 그렇게 싫으셨다면 증여를 거절하셨어야죠. 그건 12억짜리 아파트는 받아놓고 부양은 안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피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원고가 싫었다면 왜 용돈 180만 원은 보내셨습니까? 그건 싫은 사람한테 왜 돈을 보냅니까? 혹시 나중에 이런 소송이 생길 걸 대비해서 증거를 만들어둔 건 아닙니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판사님,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증언에 따르면 잔소리는 했어요. 하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서툴렀던 거예요. 저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 노릇이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편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했죠. 잔소리하고 트집 잡고. 그렇다면 왜 아파트를 주셨습니까? 미안해서요. 며느리한테 잘 못해준 게 미안해서 제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절 용서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피고는 저를 더 멀리 했어요. 줄 게 없어지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판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승소. 증여계약은 부양 의무 위반을 사유로 취소한다. 판결이 떨어진 후 복도에서 수진이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민수가 아내를 부축했다. 하지만 정희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정희는 멀찍이 서서 아들 부부를 바라봤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아파트는 다시 원고님 명의로. 잠깐만요. 정희가 법원 문 앞으로 나갔다.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수진아. 둘 다 대답하지 못했다. 나 아파트는 다시 가져갈 거야. 하지만 정희가 수진을 똑바로 봤다. 내가 원한 건 집이 아니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나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명절에 같이 밥 먹고 가끔 손자 얼굴 보고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 어머니, 12억은 있어도 가족은 없더라. 그게 제일 무서웠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있잖아. 난 이제 못 믿어. 너희가 날 찾아와도 그게 진심인지 아파트 때문인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알아, 지금은 그럴 거야. 후회하니까. 근데 1년 뒤엔? 5년 뒤엔?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시작은 너희가 하는 거야. 엄마는 그냥 기다릴 테니까. 정희는 돌아섰다. 아, 그리고 네, 아파트 팔아서 반은 니네 학자금 빚 갚는 데 쓸게. 나머지 반으로 난 요양원 들어갈 거야. 어머니, 거기서 기다릴게. 너희가 정말로 날 보러 오는지 아니면 유산 때문에 오는지 그때 알게 되겠지. 진짜 가족이 뭔지. 6개월 후 요양원 정원. 정희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할머니, 어린 손자가 달려왔다.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 따라왔다. 손자를 안았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정희는 놀란 듯 보았다. 이번이 3번째였다. 매주 일요일. 응, 먹었어. 거짓말. 점심 안 드셨죠? 우리가 도시락 싸왔어요. 요양원 숲에 있는 원탁으로 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정성스럽게 싼 김밥, 과일, 반찬. 이게 뭐야? 매주 해올게요. 요양원 음식만 드시면 안 되잖아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이게 진심이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게 뭔지. 시간 걸릴 거야. 엄마가 너희 믿는데.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그날 네 식구는 정원 벤치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12억짜리 아파트는 없었지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